봅시다.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이라는 녀석은 집어넣었을 때 딩동댕, 참이 돼요, 참. 참.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야.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 녀석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3차식이네. 그죠? 3차식. 3차식. 그래서 이 녀석의 차수를 낮춰줄 거예요. 차수를 낮춰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낮춰줄 거냐면 나누기를 해요. 나누기. 알파 세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를 누구로 나누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로 나눠요. 차수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낮아지냐면 알파, 그죠?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위에서 아래 거를 뺐더니 3알파 더하기 2. 무슨 얘기냐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는요. 누구로 나누면 우리 나머지 정리도 배웠잖아요. 알파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알파고요. 나머지는 3알파 플러스 2예요. 요게 항등식이야. 항등식. 항등식. 그래서 이 결과는요. 얘가 얼마야? 요 식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항등식. 얘가 0이거든. 얘가 0. 0 곱하기 알파. 그래서 여기가 0이야. 그래서 이 결과는요. 어떤 결과하고 똑같냐면 이 결과. 나머지하고 똑같아요. 나머지하고 이 결과가 똑같아져. 아, 요 나머지.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3알파 플러스 2가 돼요. 3알파 플러스. 얘는 할 필요 없겠죠. 모양이 똑같잖아. 모양이 똑같으니까 얘는 3베타 플러스 2가 돼요. 3베타 플러스 2. 요거 집어넣고 요걸로 나눠줬다. 그러면 얘는 9알파 베타 플러스 6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4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렇게나 연습했잖아, 우리가.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 둘 다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9.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6. 여기다가 플러스 4. 그래서 마이너스 11.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어요. 답이 되겠어요. 해마죠? 이렇게 됩니다. 3-2번. 이제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자주 만나게 될 거야. 이런 상황을 만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하에 두 근이 연속인 자연수야. 두 근이 연속인 자연수야. 그럼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돼요? 알파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게 두 근이야, 두 근. 두 근. 그죠? 베타라고 두면 안 돼.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둬야지 문자를 조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근의 합. 2알파 더하기 1. 두 근의 합이 얼마라고? 3m. 두 근의 곱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요거 곱하면 누구예요? 6m 플러스 2.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렇게 썼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연립방정식은 1차, 1차 그런 정도잖아요. 그죠? 요것도 근데 어려운 연립방정식은 아니고 연립방정식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문자를 소거시키는 거야. 문자. 문자 여기 알파가 있고 m이 있죠. 누구를 소거시키는 게 좋아? m을 소거시키는 게 좋겠네. 왜? 3m이 얘니까. 3m이 얘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3m 곱하기 2잖아, 얘가. 3m 곱하기 2. 그래서 3m 자리에다가 이 2알파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알파만의 식이 됩니다. 그죠? 요런 식은 니네가 나중에는 생략할 수가 있겠죠. 그냥 바로 여기에서 요 3m이 요거니까 2 곱하기 요 녀석 해서 바로 요 식을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4알파 더하기 2 더하기 2가 돼요. 그죠? 그래서 저쪽으로 다 넘기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알파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두 근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4겠네, 4. 그죠? 얘는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두 근, 알파는 4, 알파 플러스 1은 5. 두 근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4하고 5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두 근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9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근데 우리는 m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m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4를. 알파 자리에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는 것보다 여기다 집어넣는 게 더 계산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면 9. 알파 4를 집어넣었어요. 9는 3m. m은 얼마예요? m은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네. 번호 쓰세요. 번호 오답 할 때 선생님 거 풀이할 때는 이해 안 된 사람 있으면 바로바로 선생님한테 사인을 보내세요. 어떤 사인든 보내세요.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두근의 합은 얼마야? 우준? 두근의 합이 얼마야? 좋아요, 좋아. 맞아. 그 정도들만 기억해가지고 문제들 해결하는 거야. 뭐 어마어마한 거 기억할 필요도 없어. 이런 것만 안 까먹으면 돼. 잘하고 있어요. 어.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얼마? 잘했어, 잘했어. 잘하네. 이거 잊어버리지 않았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요거고 요거 지금 여기까지 읽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에 대하여 이거를 두근으로 한대.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써. 두근의 합. 합은 어떻게 돼요? 합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이게 두근이라고 했잖아. 새로운 녀석. 내가 새로운 녀석 이걸 두근으로 하는 거를 지금 작성해야 되니까 두근의 합을 구해요. 구했더니 얼마야?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곱해주니까 알파 베타분의 베타, 알파 베타분의 알파.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가 얼마예요? 3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2.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2예요. 요거 분의 요거 계산하면 요거 안에 거 곱하고 바깥에 거 곱해서 분모 3분의 분자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다시 이렇게 됐으면 안에 거 곱하고 이건 이거야. 다시 니네가 아직 번분수 계산을 못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3분의 2 나누기 3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이거 나누기야, 나누기.
혹시라도 요런 계산들을 혹시라도 못하면 아까 분수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으면 뭐 더 빠르겠지. 곱은 얘랑 곱해요.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 곱하니까 알파 베타분의 1이에요. 그럼 곱하면 어때요? 여기가 3분의 1분의 1. 1 나누기 3분의 1. 그래서 3이죠. 3.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2차 방정식은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x제곱 플러스 2x. 두 분의 곱이 3이니까 플러스 3. a는 얼마고? 2. b는 얼마고? 3. a하고 b를 이렇게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중단원. 이 문제가 안 풀렸다라는 거는 엄청 중요한 포인트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놓쳤다. 그 포인트를 놓쳤다. 우리 실수. 봐봐, 선생님 이걸 괜히 써준 게 아니야. 실수.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나뉘죠. 허수를 왜 나눴어? 허수를 나눴잖아.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나눴어요.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 근데 봐. 허수 Z에 대하여. 허수래. 허수 Z에 대하여. 제곱을 했는데 실수가 됐어. 순허수 이런 거 제곱하면 실수되는 거지. 제곱하면 마이너스 4. 제곱하면 마이너스 9. 제곱하면 실수돼요. 아, 이 녀석은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돼요. 음의 실수가. 얘는 제곱을 하면 그냥 허수예요. 허수.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허수 부분이 안 사라져. 그래서 나한테 얘는 이걸 지금 딱 뭐라는 얘기야? 아, 이 녀석이 순허수라는 걸 기억해라 라는 얘기야. 순허수. 순허수는 어떤 녀석이야? Z는, 그치? 순허수라고 했으니까 Z는 BI예요. 그냥 BI. 원래 A 플러스 BI잖아. 근데 A는 0이야. 순허수니까. B는 0이 아니야. 그럼 Z반은 뭐예요? Z반은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마이너스 BI. 어때? 1번. 맞아, 틀려? 1번 맞아, 틀려? 어딜 봐? 내 걸 봐야지. 1번. Z하고 Z바하고 더하면. 맞잖아. 맞잖아.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B잖아요. 틀렸어. 얘하고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니까 이 녀석은 B제곱이 돼. B제곱.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얘는 Z하고 Z바하고 곱하면 뭐가 된다고? B제곱이 된다고. Z하고 Z바하고 곱하면 B제곱이 된다고. B가 1이면 1이 될 수 있어요. B가 1이면 1. 근데 이거 항상 옳은 게 아니잖아. B가 2면 1이 될 수 없잖아.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는, 참인 거는 1번입니다. 1번. 순허수라는 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Z는 BI라고 써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우준? 그냥 찍었잖아, 그지? 포인트 잡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 거야, 이렇게. 그 다음 12번.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을 없앤다라고 했어요. 절대값을 어떻게 없애?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더하기 a제곱은 1.
또는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x 더하기 a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없앱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얘가 1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 절대값이 나오고 여기 양수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별거 아니죠.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절대값을 없애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봐. 한 근이 2라 그랬어. 한 근이 2야? 2를 집어넣어. 2 집어넣어. 2 집어넣으니까 4 더하기 a 마이너스 2x 더하기 a 마이너스 2 곱하기 2 더하기 a 제곱은 1 이렇게 되죠.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A는 이 녀석은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1 플러스 1. 그래서 0보다 커. 그래서 여기서는 실근이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실근의 값에 여기서의 a의 값의 곱은 a의 값의 곱은 그냥 마이너스 1이야.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2개가 나와. 2개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어떻게 나와? 굳이 구한다면 이렇게 나와. 1분의 a는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게 다 실근이잖아. i가 없잖아. 그죠? 요거 2개를 굳이 곱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여기서의 a의 값의 곱은 마이너스 1.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운 이유죠. 구하지 않고도 여기서 a가 2개가 나왔다 이거지. 여기에다가도 또 얼마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4. 2 집어넣었더니 2a 마이너스 4 더하기 a 제곱은 마이너스 1. 넘겼더니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은 0. a는 마이너스 1이죠. a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에 있는 a의 값의 곱은 마이너스 1. 여기서도 a가 하나가 더 나와. 그죠? a가 3개야. 그러니까 a가 3개. 여긴 중근이니까. 얘까지 곱해줘야지. 얘랑 여기 2개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3개 다 곱하면 얼마예요? 따라서 답은 1. 이렇게 나오겠죠. 3개 a의 값의 곱은 1입니다. 1. 일단 2차 방정식 14번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m은 마이너스 1이면 안 돼. 여기서 시작해야 돼. m은 마이너스 1이면 안 돼. 어차피 될 수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은 될 수 없어. 여기 어차피 없네.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실근을 갖는다고.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가져요. 판별식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중근, 판별식이 음수면 허근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여기는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쓸게요. 짝수 판별식. 반의 제곱,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지? 서로 다른 두 실근도 되고 중근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계산을 하면 m제곱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m 플러스 2 m은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2 이상이에요. 마이너스 2 이상이니까 안 되는 거는 4번이겠네요. 4번.
가볍게 판별식 하나 써서 그냥 푼 문제일 뿐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18번. 이제 이건 어려운 문제, 조금. 우리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지 나중에 풀 수 있어. 연습을 해야 돼.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뭐야, 이런 문제가 왜 있어? 이런 이야기, 생각도 할 수 있어. 어떻게 이걸 풀지, 혼자서? 혼자서 지금 풀라는 거 아니잖아.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잖아요. 두 근이 모두 정수. 지금 정수근에 대한 문제예요. 정수근. 정수근. 정수근에 대한 문제는 이런 풀이가 있어요. 이런 풀이. 정수근. 정수근. 봅시다. 알파, 베타. 두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뭘 하는 거야? 연립을 하는 거야. 연립을 하는데 정수라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A 자리에다가 요걸 대입을 해요. 마이너스 A 자리에다 요걸 대입을 해. 대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연립.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연립해야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고. 연립해야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연립하는 방법을 몰라. 그럼 못 푸는 거죠. 식을 앞만 세워도 못 푸는 거야. 우리가 아까 한번 풀었던 그 연립은 그렇게 풀면 되는 거고, 이런 연립은 또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아직 풀이는 안 했어. 그래서 하나의 식을 얻었어요. 하나의 식을.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야.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 그래서 추가 조건이 있어요. 정수라는 추가 조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 베타 관련해서 다 좌변으로 넘겨요. 좌변으로 넘기고 하는 방법 여기 봅시다. 부정방정식 이런 거 풀 때 요 둘을 알파로 묶습니다. 알파. 그랬더니 베타 마이너스 1이 됐죠. 베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마이너스로 묶습니다. 마이너스로 묶어서 베타 마이너스 1.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베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고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줘요. 근데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했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을 내가 마음대로 했어. 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좌변에다가 2를 더해줬어요. 좌변에다 2를 더해줬어요. 2를 더해줬으니까 여기다가 2를 더해줘서 마이너스 7 더하기 1. 여기다 1 더해줬어. 이거. 여기다가도 똑같이 2를 더해줘야 돼요. 이 식을 얻어야 돼. 이 식을. 그래서 예쁜 식을 얻습니다. 알파 여기다 쓸게. 알파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1로 묶으면 베타 마이너스 1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이쪽 좌변만 인수분해하듯이 인수분해를 하듯이 식을 변형을 해요. 우변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6. 저번에도 비슷한 거 풀어준 것 같아요. 봐. 두 개의 값을 곱했는데 마이너스 6이 됐어. 두 개의 값을 곱했는데 마이너스 6. 니네 이런 거야. A하고 B를 곱했는데 정수야. 정수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6이 됐어. 곱했는데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아나? 얘가 1이면 마이너스 6. 얘가 2면 3이면 마이너스 2. 6이면 마이너스 1. 맞아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6.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쌍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8가지나 돼. 8가지나 돼요. 8가지나. 어떻게? 얘가 1일 때 얘가 얼마? 마이너스 6.
그치? 곱해서 마이너스 6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아직 계산 안 했어. 얘가 1인 거야.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6이면 돼. 양수부터 해요. 또 뭐 돼? 마이너스 1이면 6.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6. 얘가 마이너스 2면 얘가 3. 얘가 마이너스 3이면 2. 얘가 마이너스 6이면 1. 이렇게 해서 8개가 나와요. 8개. 실질적으로 8개가 나오지만 결과로 보면은 알파하고 베타가 대칭형이기 때문에 A의 값이 아마 4개가 나올 겁니다. A의 값이 4개가 나옵니다. 볼까요? 얘는 알파하고 베타를 이제 구해보는 거야. 알파하고 베타. 얘가 1이 되려면 알파는 2.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려면 베타는 마이너스 5죠. 그죠? 마이너스 5. 그러면 여기도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려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2. 이렇게 두 개 자리 바뀐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거. 좀 이제 속도를 내볼까?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 그 다음 얘가 3이려면 4. 마이너스 2이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 속도가 나야 돼. 속도가. 그 다음 얘가 6이려면 7. 7이고 마이너스 1이려면 0. 7, 0, 0, 7.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3이죠. A가 3. 두 근의 합이 1이에요.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두 근의 합이 3이야. 3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3. 두 근의 합이 7이니까 A는 마이너스 7이죠. 요렇게 4개가 됩니다. 4개가. 4개가.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뭐야? 1이죠, 1. 1.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렇게 풀려야 돼요. 그 다음에 22번. 22번은 좀 쉬운 문제인데. 개수가 유리수야.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5. 그럼 다른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5. 그럼 두 근의 합은 4니까 A는 마이너스 4.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암산되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B는 마이너스 1. 할 수 있습니까? 그지? 길게 쓸 것도 없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거, 요 녀석은 x제곱,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a는 마이너스 4. 이 녀석의 두 근 알파, 베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제곱의 합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 이거. 그럼 얘는 문제를 읽을 수 있어야지. 이렇게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예요? 1이죠.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4죠. 여기다 1. 여기다 4. 답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해결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들을 다 받았어.